24시간 에어컨 틀었는데 전기요금이 3만 원대 나왔다.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 싶으시죠? 네,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20년 동안 에어컨 전기세 절약 컨설팅을 해오신 전문가 조언이 담긴 자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확 덜어드릴 비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무심코 하는 습관들 때문에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계세요. 정말요?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볼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심지어 이제 자료 중에는 거의 무료로 에어컨 쓰는 법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도 있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90%가 모른다는 그 에어컨 절약법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가 리모컨에 있는 자동 버튼, 뭐 AI나 스마트, 절전 이런 이름으로도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좀 답답하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세게 트는 게 시원하다고. 네, 그게 진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인데요. 오해군요. 네, 자동 모드는 설정한 온도에 딱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알아서 최소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외기요? 네, 에어컨 전기 소모의 거의 대부분이 실외기 돌아갈 때 생기거든요. 근데 일반 냉방은 계속 최고 최격으로 돌리던 거에서 하잖아. 자동 모드는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딱 에너지를 쓰면서 효율적으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최신 에어컨들은 뭐 온도, 습도, 심지어 방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감지해서 알아서 최적 운전을 하더라고요. 와, 똑똑하네요. 그럼 혹시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처음 켤 때 희망 온도를 평소보다 한 1, 2도 정도 낮게 설정해 보세요. 네. 그랬다가 좀 시원해졌다 싶으면 다시 원하는 온도로 살짝 올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강하게 돌지 않으면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스스로 강약 조절하면서 에너지를 아낀다는 거네요. 실제 사례 보니까 AI 모드로 바꿨는데 사용 시간은 3배 늘렸는데도 월 전기세가 1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실험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훨씬 늘었는데 전기세는 오히려 5만 원 이상 줄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와, 근데 이 자동 모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처음 켜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요. 이 AI가 우리 집 환경을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아하, 학습 시간. 네, 그러니까 그때는 설정을 막 바꾸거나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건드리면 얘가 좀 잘못 학습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에어컨이 좀 오래됐다, 한 2015년 이전 모델이다? 이러면 자동 모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실외기가 주기적으로 멈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너무 춥거나 더우면 1도씩 조절하는 건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30분 기다리기, 그리고 구형 모델은 확인해보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외출할 때 에어컨 끄는 문제. 저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잠깐 슈퍼 갈 때도 무조건 끄고 나갔거든요. 이게 실수라니? 좀 충격인데요. 요즘 에어컨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가 그런데요. 인버터형. 네, 얘네들은 처음에 켤 때 그 희망 온도까지 실내 온도를 확 낮추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가장 커요. 네. 일단 한번 시원해지고 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전기를 적게 쓰거든요. 아하. 그래서 한 90분 이내 그 정도 짧은 외출이라면 굳이 끄지 않고 그냥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 절약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90분이요. 생각보다 기네요. 네, 꽂다가 다시 켜면 실내 온도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낮추려고 에어컨이 또 엄청 세게 돌아라 하거든요. 전기를 훨씬 많이 먹는 거죠. 그렇군요. 이젠 버릇을 좀 고쳐야겠네요. 그리고 제습 모드가 전기세 아껴준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이랑 다른가요? 이것도 좀 오해에 가까운데요. 냉방이나 제습이나 실외기가 돌아가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력 소모량 차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미미해요. 정말요? 네, 실제 시간당 전력 소모량 데이터를 봐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습 모드는 언제 쓰는 게 좋냐면 비 오는 날처럼 온도는 괜찮은데 습도만 너무 높을 때 있죠. 한 70% 이상. 네네, 꿉꿉할 때. 네, 그럴 때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에는 냉방으로 한두 시간 틀어서 좀 시원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습으로 바꾸면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냉방 틀고 제습으로 바꾸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 방향. 이거 하나로 전기세가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데요. 아니, 그냥 시원한 바람 바로 맞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람을 사람한테 직접 아래쪽으로 쏘게 되면 바닥 근처 공기만 계속 차가워져요. 근데 위쪽 공기는 여전히 더운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에어컨에 달린 온도 센서는 계속 아직 덥네? 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럼 에어컨은 아직 멀었구나 하고 쉬지 않고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방향은 위쪽, 그러니까 천장을 향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찬 공기가 방 전체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공간 전체가 시원해져요. 실제로 바람 방향만 바꿨는데 월 전기세가 확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와, 바람 방향이 위로 꼭 기억해야겠네요. 햇빛 차단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름엔 진짜 창가 쪽은 불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름철에 실내 온도를 높이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이죠. 특히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 해가 가장 강할 때는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 아니면 열차단 필름 같은 걸로 꼭 햇빛을 막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커튼 색깔도 영향이 있나요? 네, 이왕이면 흰색이나 은색같이 밝은 색이 빛을 반사시켜서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것만 잘해도 실내 온도를 체감상 한 3, 4도 정도 낮출 수 있고요. 그만큼 냉방 효율이 올라가니까 전기세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밝은색 커튼. 자, 5번째는 필터 청소네요. 이건 진짜 솔직히 너무 귀찮아서 자꾸 미루게 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귀찮다고 넘기시면 안 돼요. 네. 필터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으면 에어컨이 숨쉬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에어컨이 숨을 못 쉬는군요. 그렇죠. 결국 원하는 온도까지 낮추려고 에어컨이 훨씬 더 세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작동해야 하거든요. 당연히 전기 소모가 커지죠. 어떤 자료 보니까 6개월 이상 청소 안 한 필터는 깨끗한 필터보다 전기를 거의 2배나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2배요? 와. 네, 그러니까 매일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 풀어서 좀 닦아주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월 5만 원 이상 절약했다는 사례도 있어요. 어떤 할머님은 3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셨다가 필터 청소 딱 하고 나서 월 전기세가 9만 원이나 줄었다고 하셨더라고요. 9만 원이요? 와. 필터 청소 당장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제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맞아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가구원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질환자 같은 분들이 포함된 경우에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여름철에 최대한 70만 원 가까이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위한 핵심 정보들 정말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자동 모드 적극 활용하기. 네, 첫 30분은 기다려주시고요. 둘째, 90분 이내 짧은 외출 시에는 끄지 않기. 이건 인버터형 에어컨에 해당되죠. 맞습니다. 셋째, 바람 방향은 위로, 천장으로. 넷째, 햇빛은 차단하기. 특히 오후 시간대예요. 네, 밝은색 커튼이 좋고요. 다섯째,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네,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네, 이 6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올여름 전기세 부담 확실히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자동 모드는 지금 당장 리모컨 한번 바꿔보세요. 처음 30분만 딱 지나면 이게 정말 쾌적하면서도 효율적이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전기세를 아끼는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요. 뭔가 죄책감 없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얻은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여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